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수 코스닥이 낙폭을 좀 더 키워서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또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에 대해서 오늘 또 가지고 와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 금통위 때문에 시작 서두 부분에서 끝났었는데요. 오늘도 그 위안화 절하 이슈 지난 시간 준비한 내용들 계속 지금 보였고요. 시장 한번 보면요. 벌써 지금 8월 달이 이제 8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죠. 8월 18일인데 이 8월 달에만 장중투매, 시장의 장중투매가 벌써 12차례입니다. 날수가 지금 18일인데, 18일, 8월 18일인데, 그 중에는 연휴도 있었고, 또 쉬는 날도 있었고, 이렇게 빼면은 거래일수 한 10거래일 정도 좀 넘는 거, 11거래일? 그러니까 거의 일평균 1회 이상의 장중투매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중 흐름에서 분봉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수급이 중단되고 호가가 사실상 빈 상태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장중 투매 지수가 장중에 분봉이 뚝뚝뚝 떨어진 거에 또 무서워갖고 딱 이제 또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호가가 워낙 약하고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장중 흐름에서 또 종목들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장중투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중투매는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 주체 세력이죠. 시장 주체 세력. 때로는 외국인들이 됐든 또 때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한 10시 40분 때인가요? 그 시점 필두로 또 증권 쪽, 기관 중에서 증권 쪽이 또 퍼붓는 양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지수 폭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단기적으로 보름 동안에 종합지수가 한 200포인트, 많게는 400~500포인트 이러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올 8월은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게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얼마나 빠져서 100포인트도 안 빠졌을 거래요. 8월 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빠진 지수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희한한 것이 이 장중 투매를 그냥 거의 일평균 1회 보면은 하루에 오전에 장중 투매 한번 주고 또 반등 나왔다가 오후에 장중 투매 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장중 투매를 아마 특정 시점을 두고 가장 많이 주는 그런 달이 지금 8월 달 아닌가 싶어요. 아마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거의 한 4년 이상의 지수 밴드권 속에서도 그 와중에 보면 지수 빠진 때는 많이 있죠. 지수 200포인트, 400포인트, 50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은 상당히 그래도 벌써 한 6, 7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수를 많이 빼지도 않으면서 장중 투매를 그냥 틈만 나면은 유발하는 시점은 아마 올 8월이 거의 신기록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떤 징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징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려는 쪽은 사자 쪽은 일단 다 숨죽이고 있는 거죠. 사자 쪽이 숨을 안 죽이고 좀 사야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강력한 뭔가 이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장중 투매가 유발될 수가 없죠. 어딘가 누군가 오늘은 증권 쪽에서 갑자기 한 500억 정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던지자 30분 동안 던져도 그걸 받아주니까 장중 투매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자 쪽 대기 자금이든 대형 부티크들 자금이든 기관 자금이든 외국인 자금이든 사자 쪽은 어떻든 일단 이러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반면에 팔자 쪽은 어떻든 간헐적으로 벌써 때는 많이 껴놓은 상태잖아요. 그것도 많이 벗겨졌지만 거래소에 대중주들 같으면 올해 3월달, 4월달 터무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당시 무슨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죠 화랑길 뭘 접어든다 어쩌고 뭐 또 거짓말하고 뭐 증시가 이제 막 증권주 막 올려치고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다고서 막 또 뭐 하고 어떻든 뭐 등등 지금 보면 또 황당한 이슈들 황당한 얘기들로 막 또 3월달 4월달 시중의 자금들을 막 유입시키고 대중주에 그게 벌써 조정받은 지 4개월이니까 그쪽도 이제 뭐 중기성 단기성 매물들은 거의 희박해지는 과정인데 그렇죠. 강하게 이제 뭔가 밀고 들어와야겠다. 아니면 대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계속 이상하고 찜찜한 느낌이 있는 거야 막. 글로벌 증시도 괜히 뭔가 한번 훅 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국내 증시도 한번 훅 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등등 하니까 대기 자금은 계속 머뭇거리는 상태들 속에서 그러니까 호가가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호가가 빼곡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들 속에서 서로 막 팔자의 힘, 사자의 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양상들을 못 가져가고 호가가 공백인 상태에서 장중에 뭐 어디 뭐 좀 분봉 좀 이제 떨어지면은 한번 훅 하고 빠졌다가 또 그러고 나면 또 반등도 쉽게 나오죠. 왜? 매물이 없으니까 단기성이고 중기성 매물이고 매물들이 별로기 때문에 또 분봉 조금 올라오면 종목들의 반등은 또 쉽게 그냥 강하게 나오고 이런 양상들인데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든 기록적이고 특이한 장세입니다. 지수의 뭐 등락폭이 크진 않아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장세 흐름들이 지금 8월달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때는 어떻든 많이 벗긴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때 쌓인 거죠. 종목이든 섹터든 또 지수든 참 말도 안 되고 별 어줍지 않은 거 갖고선 때 쌓아놓고 대량 거래 터뜨려놓고 그야말로 중기성 매물 쌓아놓으면 그건 뭐 6개월이고 뭐 1년이고 기약 없이 계속 빠질 일뿐이 없거든요. 근데 때를 많이 벗겨놓고 있다는 것 과연 거기에 작은 불씨를 점화를 해주는 단계가 어디냐 하는 포인트인데 뭐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지금 장세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 하나씩 또 들어가 보죠. 오늘 내용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안화 절하 이슈 한번 또 체크해서 보면요. 요건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간단하게 지금 보면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국내 상관도 크게 봤을 때 한 3번 정도 있었다 그렇게 봤었죠. 2012년도 상반기 그리고 2014년도 연초 그리고 2015년도 연초 그 세 구간이 위안화가 급격한 단기적인 절하가 나타나고 했던 구간.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만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조정 기간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에 또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고 그게 이슈화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됐고요.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서 코스피가 자빠지고 코스닥이 자빠지는 양상보다는 안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의 한복판 내지는 그런 위치에서 또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면서 그게 또 이슈화가 되고 그랬던 면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됐는데요. 이번 지금 2015년 지난주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양상들 나타났고요. 이런 시점들에 있어서의 국내 예시에 있어서는 2012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업종에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업종 하락률에 있어서는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벌써 뭐 위안화 이슈가 지금 나오기 전이지만 지금 뭐 6월달, 7월달, 8월달 넘어오는 가운데서 건설이나 IT, 또 조선, 또 증권, 뭐 화학 등등 철강 이런 섹터들이 기본 지금 뭐 한 30%씩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시점들. 뭐 종목에 따라서 뭐 단기 하락률이 2개월 이내 지금 40%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종목의 양상들에 있어서는 2012년 상반기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하락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위안화를 강한 절하를 해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시장 마디 자체가 그런 위치였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14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4.1% 절하폭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과 좀 유사한 그런 양상들도 상당히 있긴 있는데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보합권인 가운데 원화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요때는 또 특성이 좀 많이 달라요. 섹터들 봤을 때도 여기 오히려 뭐 에너지나 미디어, 소매, 뭐 보험, 뭐 등등 이런 섹터가 좀 상당히 그 기간 중에 약하고 반면에 뭐 화장품이나 건설, 유틸리티 이런 쪽들은 그 기간 중에 굉장히 강한 양상들을 보였는데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죠. 퍼센테이지가 큰 거, 그 절하폭이 큰 거는 공통적인데 여타 원화의 흐름들 그리고 또 이제 업종 종목들의 그 시점
흐름들 보면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면들이 있고요. 2014년도 후반에서 2015년 연초 넘어올 때 2.7% 소폭의 절하.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주된 메인 모멘텀은 항상 위안화 절하가 메인 모멘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메인 모멘텀은 유가 폭락이었죠. 거의 한 90불대, 100불대 이상에서는 계속 지지가 되든 저점을 만들든 국제 유가가 수직으로 막 70불대, 60불대, 50불대 하고선 수직 폭락하는 그런 면들이 오히려 메인 모멘텀이 됐었던 그런 직후의 시점들이 이 시점이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폭락한 정유주가 수직으로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IT나 에너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한 양상들 보였고, 여기 역시도 현재와 업종 이렇게 보면 뭐 시장 흐름이나 전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양상. 오히려 업종이나 시장 흐름들 봤을 때는 2012년도 상반기에 위안화 절하 시점이 지금과 좀 굉장히 유사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안화 월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첫 이제 위안화 절하 이슈 처음 나와갖고 장중투매 막 세게 발생하던 시점에 그 한 6.49 위안 정도 반등 목표치. 그러니까 위안화가 뭐 지금 월봉 보면 뭐 줄줄줄 계속 지금 2005년, 2006년 이후에 8.3 위안 수준에서 뭐 7 위안대, 그리고 줄줄줄 계속적으로 위안화 강세 흐름들 나타나다가 작년도 14년도 연초 흐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약세 흐름들 그렇게 보여주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표치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딱 6.4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동안에 보면 공교롭게도 밑에서 상승 직각삼각형이 월봉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상승 직각삼각형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그 반등 폭만큼 똑같이 반등해주는 똑같이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데, 그 목표치가 6.49 정도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항상 기본적인 공식들은 있죠. 하락 세계에서는 일단 다시 저점을 뭐 2달 후에 가서 깨더라도 일단은 급반등 나와주는 게 기본 공식. 그리고 상승 직각삼각형에서는 그 왼쪽 상승 직각형을 만들 때 폭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만큼은 일단 반등을 주고, 그러고 빠져도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6.49라는 목표치를 지난주 초에 드렸는데 지금 뭐 얼추 왔어요. 지금 뭐 6.45 정도 찍었었죠. 그러니까 뭐 위안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절하의 폭은 거진다 온 그런 면들 되겠고요. 이 부분도 뭐 지난주 방송 내용이었는데 금통위 때문에 이거 못 갔었죠. 똑같은 내용들 되겠고요. 자, 그 요즘 보면은 오히려 좀 사실 위안화 이슈들보다는 저쪽 역시 자원 관련된 국가들, 뭐 남미권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에서도 저쪽 동남아권이라든지 이쪽이 사실 좀 이 환율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정황들에 있어서 좀 불안하고 안 좋은 면들이 계속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위안화 이슈들보다도 그 보면 뭐 워낙 많이 빠지니까요. 뭐 단순하게 뭐 유가 WTI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내일 모레면 지금 40불도 이제 깨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도 뭐 글로벌과 함께 뭐 또 이머징의 요인 뭐 등등이 갖고 뭐 부정적인 요인 뭐 작은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유가 폭락하고 상품 가격 폭락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우리 기업들의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이제 장사하는 기반은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원 캐다가 뭐 물건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자원 다 수입해다가 그걸로 소비하고 그걸로 또 물건 만들고 하는 나라에서 자원 가격이 폭락하고 낮은 단계다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년과 내후년 있어서는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의외로 뭐 작년도 재작년도 같으면은 야, 우리나라 경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좀 좋아질 뭐 동기가 있을 거냐, 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동기가 있을 거냐 하지만 사실 득템 하나 한 거예요. 아이템 득템.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넘어가면서는 국제유가 상품 가격 폭락이 이미 고착화돼 있는 이런 단계는 경기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 또 기업들에 있어서도 원가 절감 그리고 또 실적의 호전들에 있어서 내년도 이후 굉장히 올 뭐 하반기부터 서서히 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겠지만요. 긍정적인 거긴 한데 단기적인 이슈들 있어서 본다면 역시 위안화 쪽보다는 오히려 그 원자재 부국들, 남미, 뭐 아프리카, 뭐 그렇게 증시 그렇게 발달한 나라 별로 없으니까요. 또 뭐 동남아권 이런 쪽들이 사실 좀 불안감을 상당히 주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요. 최근 통화 가치, 주요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봐도 우리나라도 요즘 뭐 환율 엄청나게 올려치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글로벌 상대 국가, 글로벌 뭐 국가들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 네 번째가 코리아죠. 네 번째가 코리아인데요. 코리아의 파란색 막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1월에서 지금 8월달 변동폭이 한 6%, 7%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작죠. 오히려 길쭉길쭉하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죠? 중국도 뭐 굉장히 미미해요. 중국이 맨 앞에 있는 거 파란색 막대가 거의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고요. 진짜로 환율의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절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은 저쪽이죠. 저 빨간색에 있는 나라들, 뭐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뭐 굵직굵직합니다. 절하폭이 올해 들어서도 벌써 30%대 육박하는 이런 양상들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비례해서 CDS 변동, CDS 변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원부국들이죠. 주로 보면 뭐 말레이시아, 칠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쪽들은 지금 CDS 변동이 거의 한 60% 막 70% 막 이러고 육박하고 있습니다. 완전 금융위기 한복판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세 번째 게 우리나라 굉장히 미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 변동폭은 그렇게 뭐 아주 크진 않은데도 CDS 변동폭은 오히려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이런 면들 사실 지금 가장 갑갑하고 가장 앞으로도 암울한 자원 가격이라는 게 한번 또 약세 국면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뭐 자원 가격이 뭐 번쩍 내려왔다고 번쩍 다시 뭐 이제 90불대, 100불대, 150불대 가는 게 아니고요. 최소 이제 경기가 아주 급격한 호황, 글로벌 경기가 야 이제 공장도 잘 돌아가고 야 이제 진짜 경기 호황이다 하는 상황들이 돼야 거기부터 이제 조금 돌아나가고 경기가 이제 완전히 이게 좀 뭐랄까요? 이제 미국에서도 각국에서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뭐 그냥 금리 인상 하다가 금리 인상의 각도가 크게 아주 커져야 될 인플레 우려감이 강력하게 나타날 정도의 경기 대호황이 와야 그쯤 되면 이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깝깝한 나라들은 자원 부국들이죠. 뭐 우리는 자원 부국이 정반대 자원 극빈국 되기 때문에 사실 또 뭐 중기적으로 뭐 올 하반기 이제 서서히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있어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옵션 사실 득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8월달 참 묘한 시장 벌써 8월달 월중흐름에 12회 장중 투매를 주는 아주 특이한 구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잘 활용하고 잘 넘겨서 또 남들 많이 당할 때는 가급적 조금 당하고 남들이죠. 시장 뭐 어지간할 때는 뭐 폭발적인 또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시장 국면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있어서는 이 정도 또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이마 기장도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전장 마무리됐습니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